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딱 하루만, 오늘 자정부터 내일 자정까지 딱 24시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사라진다면, 살인도 절도도 사기도 그 어떤 행동도 처벌받지 않는 하루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파고들어 볼 거예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사회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법에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범죄화법의 날 아침 6시. 아마 도시는 생각보다 조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리학의 행동 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기존의 습관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가 단순히 법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전 9시쯤 되면 가장 먼저 소소한 위반들이 시작돼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는 사람, 편의점에서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나가는 사람,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 처음엔 이 정도예요. 흥미로운 건 이런 작은 위반들이 퍼지는 속도예요. 한 사람이 하면 아무도 안 하던 일인데 10명이 하면 나도 해도 되겠다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규범의 붕괴라고 불러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사실 법보다 더 강력한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암묵적인 압력이죠. 그런데 그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전 11시. 이번엔 경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범죄화법의 날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건 사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은행을 생각해 볼게요. 법이 없는 하루 은행 강도는 당연히 기승을 부리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강도가 아니에요. 뱅크런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하루 동안 내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법이 없는 단 하루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몇 달치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 1시. 그렇다면 선량한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재난이나 무법 상태를 경험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폭력도 약탈도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집에 있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나도 뭔가 해볼까 보다는 우리 가족이 안전한가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범죄화법의 날 오후쯤이면 도시 외곽은 오히려 텅텅 비고 반대로 도심이나 상업지구는 혼란이 가중되는 이중적인 풍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 3시. 자, 이제 좀 더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범죄화법의 날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사실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조직범죄예요. 평소에도 불법을 밥 먹듯 하던 조직들 있잖아요. 마약 카르텔, 갱단, 조직폭력배. 이들은 법이 없어지는 날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이 오늘 뭘 할까 고민하는 동안 조직들은 이미 목표물을 정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국가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건 항상 조직화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범죄화법의 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기존 범죄 조직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오후 5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웃끼리 모여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자고 결의하고, 가게 주인들끼리 연합해서 서로의 가게를 지키고, SNS에 이 지역은 안전합니다, 이 지역은 위험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현상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도 무법과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고 나누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도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후 8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낮 동안은 그나마 서로 눈치를 보고 억제하던 것들이 어둠이 깔리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익명성이 높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죄화법의 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대는 아마 밤일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나와요. 경찰은 어디 있을까요?
경찰관도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날 경찰의 강제 집행권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경찰들은 출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많은 경찰관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반대로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거리에 나와서 비공식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있겠죠. 자정. 24시간이 지났어요. 법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첫째, 신뢰의 문제예요. 내 이웃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 뭔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의심은 법이 돌아온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둘째, 경제적 피해 복구 문제예요. 약탈당한 가게, 파손된 건물, 털린 금고. 이건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셋째, 심리적 트라우마예요.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겪게 돼요. 즉, 범죄화법의 날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사회에 남기는 흔적은 훨씬 오래 가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왜 법을 따를까요? 처벌이 무서워서? 맞아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런데 철학자 존 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건 그 법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고 믿기 때문이고, 내가 빨간 신호에 멈추는 건 다른 사람도 멈춘다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자 신뢰 시스템이에요. 범죄화법의 날은 단순히 법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된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오늘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안전, 퇴근길에 아무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법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수백만 명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범죄화법의 날이 실제로 온다면 아마 우리는 그 하루를 통해 법의 소중함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라면 그날 어떻게 보낼 것 같다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상상력 자극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